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600년을 이은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이 됩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오스만 제국은 연합국가 무드로스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으로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항복하게 됩니다. 연합국은 제국의 항구와 철도, 그리고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스탄불에는 연합군 함대가 들어옵니다. 제국의 심장은 그대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세부르 조약.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해체하고 아나톨리아를 여러 나라로 나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남부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이탈리아는 남서부 해안을 차지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동부 국경으로 진출했고 그리스는 서부 소아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이었고 튀르키예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총리 엘레프레테리오스 베니젤로스는 오래전부터 대그리스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추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비잔티움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소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베니젤로스는 연합국을 설득해 그리스군의 소아시아 상륙을 승인받아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는 바로 이 순간을 그 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1919년 5월 15일 그리스 원정군이 소아시아의 관문 이즈미르에 상륙합니다. 그리스 군함이 항구에 들어왔고 병력들은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이즈미르는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그리스인과 튀르키예인이 함께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상륙과 동시에 도시는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총성이 울렸고 민간인들은 쓰러졌으며 보복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군은 마니사, 아이딘, 부르사로 진격하며 서부 아나톨리를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아시아 깊숙이 진격해 앙카라를 점령하며 저항은 끝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공은 튀르키예 민족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무렵 남부에서는 프랑스군이 길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아다나, 가지안테프, 마라슈 등지로 진출합니다. 동부에서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카르스와 아르다한 지역으로 진격하며 옛 영토 회복을 시도합니다. 튀르키예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입니다. 서부에서는 그리스, 남부에서는 프랑스, 동부에서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해협에는 영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한 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장교가 아나톨리아로 향합니다. 후에 튀르키예의 국부로 불리게 될 인물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군 장교였지만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대로 나라가 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1919년 5월 19일 케말은 흑해 연안의 도시 삼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전역을 돌며 지방민병대와 저항 조직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패잔병들을 모아 군대를 재건하고 각지의 민족 지도자들을 설득해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냅니다. 1920년 4월 23일 케말은 앙카라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와 결별하고 튀르키예 민족 정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케말은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건 전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기로 결단합니다. 동부에서는 아르메니아군과 전쟁을 벌여 1920년 카르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르메니아를 패퇴시킵니다. 남부에서는 프랑스군과 게릴라전이 이어졌고 프랑스는 예상보다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1921년 앙카라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군은 철수합니다. 이로써 케말은 동부와 남부 전선을 정리하고 모든 병력을 서부 전선, 즉 그리스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리스군은 서부 해안에서 출발해 앙카라를 향해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6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보급선은 늘어지고 철도는 끊기고 도로는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단약은 부족했으며 사기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군은 앙카라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착각 속에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선의 총사령관은 아니스타시오 파블라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군인이었지만
정치의 간섭 속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1920년 그리스 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베니젤로스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왕당파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추방됐던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가 복귀하고 군 통수권을 다시 장악합니다. 전쟁 도중 전선지휘부가 대거 교체됩니다. 숙련된 장군들은 해임되고 정치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장교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군 지휘부를 정치적으로 수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리스군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1921년 여름 그리스군은 최후의 공세에 나섭니다. 앙카라를 향한 마지막 돌진이었습니다. 1921년 8월 23일 사키리아 강 방어선에서 양군이 충돌합니다. 그리스군은 대규모 병력과 포병을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고 튀르키예군은 후퇴와 방어를 반복하며 버텼습니다. 전투는 무려 2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케말은 직접 전선을 돌며 사기를 끌어올렸고 이스메트 인회네는 후퇴선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며 병력을 보존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후퇴를 시작합니다. 사카리아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추격자는 튀르키예였고 도망자는 그리스가 되었습니다. 1922년 8월 26일 튀르키예군은 대공세를 개시합니다. 케말은 전선을 하나로 묶어 집중 타격을 지시했고 인웨니는 기동부대를 투입해 그리스군의 측면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돔루 푸나르 전투에서 그리스 주력군은 괴멸됩니다. 전선은 무너졌고 퇴로는 차단되었습니다. 파블라스 장군의 지휘체계는 붕괴했고 그리스군은 무질서한 철수를 시작합니다. 튀르키예군은 이즈미르를 향해 진격합니다. 1922년 9월 9일 튀르키예군은 이즈미르에 입성합니다. 그리스군은 항구로 몰려들어 배에 올라탔고 바다를 통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도시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즈미르 대화제였습니다. 도시 대부분은 불에 탔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922년 10월 11일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무다니아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스군은 철수하고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23년 7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조약이 체결됩니다. 세브르 조약은 폐기되고 튀르키예는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마침내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23년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인구 교환 협정을 체결합니다. 각각의 나라에 살던 그리스인, 튀르키예인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수만 해도 대략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였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가 동시에 침공한 전쟁이었고 튀르키예는 그 모든 전선을 버텨낸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이 전쟁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오늘날 튀르키예가 탄생할 수 있었던 독립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